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 이제 저희가 아깝게 공부하고 있는 이제 이 중국 사도에 2강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 아마 여러분 이 세계사 요 파트를 제가 아마 다른 강의보다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 중국에 있는 근현대사가 사실 우리나라 이 한국사 역사랑도 직접적인 연관이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한국사를 또 오래 가르쳐 봤고 올해 또 세계사 같이 보니까 요 파트를 좀 자세하게 해드리면 일단 중국사에도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거기 있는 것도 좋고 한국사 공부하는데도 좀 이게 좀 양수 겸장이다. 이게 뭐 2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 있겠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상처를 좀 많이 받습니까? 특히 뭐 주변 친구들의 말, 부모님의 뭐 그냥 툭 던지는 말투 혹은 학교 선생님들의 그런 말투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뭐 상처받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았었나요? 근데 제가 참 기억나는 제자 중에 장지혜라는 그런 녀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고2 때까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거나 그러진 못했었대요. 뭐 다른 거에 워낙에 좀 재능도 많고 그랬던 녀석이라 제가 직접 가르치고 뭐 지금도 저랑 연락하는 참 가까운 녀석인데 그 녀석이 근데 고2 때 이제 성적을 모의고사를 받아들고 우리 학교에 이제 어떤 모 선생님을 찾아뵀었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이 성적으로 어떤 학교 그 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보통 그렇게 학생이 찾아오면 저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제가 세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넌 가능성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자. 아마 전 보통 그렇게 하고 보냅니다, 학생들을. 그리고 더 이제 시간 될 때마다 파이팅 하라고 이제 해주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 좀 세셨나 봐요. 이 성적으로는 불가능해? 탁 던지더래 성적표를. 보통 그 학생이 여학생이거든요. 여학생이면 어떻게 됩니까? 날 왜 저주해! 그러놓고 이름 써놓고 막 치기도 하고요. 막 별의별 애들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학생은 그랬대요. 딱 성적표를 주시면서 그 나가시는 선생님 뒤에 모습을 보면서 뭐 욕을 하거나 그랬던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했던 게 아니라 아니에요, 선생님 틀리셨어요. 제가 1년 뒤에 제가 어떠한 방법이 있었는지 그 방법 알아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그랬대요. 그래놓고 고3 이제 고2에서 고3 넘어갈 때랑 고3 내내를 아마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저희 학교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가장 열심히 했던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요 저녁 늦게까지 뭐 거의 저는 그 친구가 학교를 안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럴 정도로 안 보이면서 정말 뭐 고3 학생들이니까 거기에 또 집중적으로 이제 해서 했겠죠. 그러더니 점수가 여러분 무려 몇 점이 오른지 아십니까? 고2 마지막 모의고사보다 고3 성적이요? 정확히 102점 올랐대요. 불가능한 점수죠, 여러분. 사실 웬만한 학생들이 20점 올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100점을 넘게 올리고 그 학생이 원하던 그 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그 입학증을 받아들고 1년 전에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선생님을 찾아뵀대요. 웃으면서 선생님이 안 되신다고 하셨지만 저 그 학교 붙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그랬더니요. 야, 너 정말 멋있다. 야, 되는구나. 국적. 야, 내가 사람 잘못 봤네? 이러고서 넘어가더래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혹은 그것에. 그런데 그건 내가 물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처가 아니라 나를 더 단련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뭐 G2 시대라고 할 정도로 시간이 몇 년 더 지나면 조금 더 보는 미래학자들은 이제는 뭐 미국을 압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마치 여러분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것에 그냥 상처받고 움츠러드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틀렸어요. 저 가능성 있으니까 제가 더 그걸 증명해 보일게요 라고 해주는 저의 긍정적인 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면 학생들이 성적이든 뭐든 너무 많이 위축돼 있어서 제가 참 안타깝거든요. 자, 그런 모습들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일단 그 위에 연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요. 자, 이 앞에 어떤 운동들이 있었냐면 일단 양무 운동이 있었고요. 양무 운동이 있었고요. 자, 양무 운동은 어떤 운동이라고 했습니까? 6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나왔었던 운동이지만 나름의 제한적인 개혁이었었는데 이거 제대로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운동이 있었습니까? 변법 차강 운동으로 언제요? 1898년도에 했었지만 결국에는 보수파의 반발에 의해서 실패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청나라의 그 서양 세력들이 청나라를 향한 이 간섭은 더 노골화됐거든요. 그것에 대한 또 이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1899년에 시작돼서요. 1901년까지 있었던 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화단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화단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우화단 운동은 성공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1901년에 무슨 조약을 맺게 되냐면 신축조약이라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신축조약이라는 걸 맺게 되고요. 자,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의사 출신으로서 다른 나라에 가서 나름의 중국의 이 독립과 중국의 이 성장을 노력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인물인데요. 당시에 이제 일본에 머무르고 있었던 순원이라는 당시 중국의 민족 지도자가 있었죠. 자, 그가 중국 동맹회라는 걸 1905년입니다. 이런 연도는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제가 흐름 설명해 드리니까 써드린 겁니다. 중국 동맹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건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일본 도쿄에서 만들었어요. 예, 도쿄에서 만들어서 중국 동맹회. 특히 이 중국 동맹회에서 나왔었던 단어가 뭐냐면 삼민주의입니다. 삼민주의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이제 보수파들도 나름의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908년, 이 연도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 교과서에는 사실 연도가 거의 안 나오고요. 이게 그냥 1900년대 중반, 이렇게 그러니까 1900년에서 의화단 운동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 신해혁명 있기 전까지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 과정이 너무나 길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그 법령에 나왔었던 데가 1908년이라서 당시 보수파에서 나왔었던 운동,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광서신정이라고 합니다. 광서신정이라고 합니다. 당시 보수파들도 나름의 이제 개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반대에 의해서 이 변법장악 운동이 실패했는데요. 이제 아예 나라 자체가 무너지려고 하니까 나름 광서신정이라는 운동도 있었었고요. 자, 그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 1911년에 무슨 운동이 있었습니까? 신해 혁명이 있었고요. 신해 혁명의 결과 1912년에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중화민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중국의 역사는요 계속 꼬여만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1915년에 신문화운동이라는 신문화운동이 나오게 되었었고요. 1919년에 오사운동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이에 오사운동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14년에서 1918년까지 전 세계를 아주 그냥 아픔으로 그냥 몰아넣었었던 세계 대전이 터지게 되죠. 이때가 1차 대전입니다. 1차 대전이 14년에서 18년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던 19년에 의해서 그게 이제 이 시발점이 되면서 오사운동이까지 나오게 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여기 뒷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중국 내에서도 이들이 연합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24년도부터 28년까지 우리는 이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하냐면 국민혁명의 시작 시기다, 완성 시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기를 국민혁명의 시기다라고 하는데요. 이 국민혁명은 뭐랑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냐면 1차 국공합작이랑 같이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24년부터 27년까지 중국에 있었던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두 번이 있었어요. 이때는 1차 첫 번째 벌어졌었던 국공합작입니다. 1차 국공합작입니다. 24년에서 27년까지 상황들 일단 간단히만 머릿속 기억해 두시고요. 나머지 내용들 제가 하나씩 한번 채워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 첫 번째 들어가야 될 운동, 무슨 운동이겠습니까? 화단, 운동이 되겠습니다. 우화단 운동입니다. 자, 의화단 운동은요 몇 가지 배경이 있었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 앞에 제가 괜히 쓴 게 아닙니다. 양모운동, 변법장악 운동을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이 사실 중국 자체 내에서 일으켰었던 나름의 개혁 운동은요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 의화단 운동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 자, 첫 번째, 일단은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요.
이권 침탈이요. 가면 갈수록 극대화됩니다. 너무 심한 거예요. 해도. 그 다음에 이들이 와서 서양인들이 와가지고 혹은 서양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청나라에 있었던 여러 이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가져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외부 세력에 대해서는 외국에 대해서는 좀 이 반대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겠죠. 대표적으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배회 감정이라고 합니다. 배회 감정이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배회 감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그리스도교의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각각 이제 막 세워지거든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것에 대한 좀 이 감정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들어왔었던 외국 상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외국 상품들에 대해서 좀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내세웠었던 구호가 있습니다. 꼭 읽게 되는데요. 이 구호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십니다. 뭐냐면 부, 청, 멸, 양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부, 청, 멸, 양. 부청이란 건 뭐죠?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 세력을 멸한다.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 라는 내용이겠죠. 선생님, 그럼 이거는 반드시 그 전에 우리 배웠었던 뭐랑 기억해 둬야 됩니까? 태평천국 운동에 이거 있었죠. 멸, 만, 흥, 한이랑요. 멸만 흥한이랑 비교해두면 되잖아요. 이건 태평천국 운동이었었잖아요. 요거랑 비교해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반드시. 저 멸만 흥한은 반청 사상이었었죠. 그런데 이거는요, 반청 사상이 아닙니다. 청나라를 도와주자는 운동이에요. 청나라를 더 도와줘서 결국엔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라는 것이었었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구호를 바탕으로 해서 이들이 등장했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지역도 좀 기억해 두시면 문제 푸실 때 도울 겁니다. 산둥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산둥반도. 그 랴오똥반도 말고 이 산둥반도 지역 있잖아요. 제가 조금 이따 지도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들은요, 이 산둥반도에서 시작되었고 실제로 이들 세력이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냐면요, 이징 이 베이징 지역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베이징 지역까지 진입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들의 활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의 활동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서양 세력이 들어와서 만든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거부감이 되게 컸어요. 일단 어떤 것들? 철도. 영국에서 사실 철도가 만들어지면서 막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우리도 수탈하려는 것이다. 뭐 철도 같은 거. 그 다음에 교회.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공격했습니다. 막 철도 파괴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타겟이 됐던 인물이 누굽니까?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들어와서 알려주고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 우리 누구라고 하죠? 교사, 선교사들. 이 선교사들을요 습격하거나 혹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습격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습격하기도 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국 공사들. 외국에 있는 외국 공사들을 습격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자,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요. 자, 이러한 막 지금 의화단드링이 조직이 돼서요. 이건 뭡니까? 이 중국에 반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이렇게 내가 다 쳐버려 버리겠다라는 이런 게 조직이 되면서 막 활동을 하고요. 막 교회라든가 이런 막 선교사들, 외국 선교사들, 철도, 교회, 외국 공사 습격해갖고 막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당시에 청나라는요 막으려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잘한다 이랬을 거예요? 잘한다 했어요. 여기서 누가 지원이 있었냐면 이 청나라가요 알게 모르게 후원해 줬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청 도와주자는 건데 나름 괜찮아, 맞아, 서양 세력이 문제지 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당시 서양에서는 야, 이거 뭐야, 너네 왜 가만히 있어, 지금 이거 공격받고 이러는데 라고 아마 서양에서는 분명히 말을 했겠죠. 그런데 난 몰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얘네가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하냐, 나 지금 정신없잖아, 너네한테 막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 있었던 교회라든가 외국 공사 습격을 당했었던 이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한두 나라도 아니라요 8개국의 연합군이요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자, 공격해 들어오게 되면서 이들이 여기 베이징까지 갔었다고 했었죠. 어디까지 장악하게 되냐면 이징 베이징까지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베이징까지 이 연합군들이 점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맺어졌었던 조약이 있습니다. 그 조약이 무슨 조약일까요? 그래서 맺어졌던 조약,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축 조약입니다. 저희 지난 강 문제 풀 때 그 보기로 나왔었죠. 이 신축 조약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축 조약은요, 1901년도에 맺어졌었는데요. 뭐 이런 연도보다는 요 내용을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내용적인 거 한번 가겠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이 신축 조약을요, 그 다른 말로도 뭐라고 하냐면 베이징 의정서라고도 해요. 정서라고도 합니다. 주로 신축 조약을 더 많이 쓰니까요. 그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내용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일단 야, 너네 지금 우리 뭐 교회도 피해받고 우리 그 외국 공사도 피해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돈 물어내? 라고 하는 배상금을 지불해 달라. 라는 배상금 문제가 있었고요. 배상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축 조약에 나오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쓸 요게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뭐가 나오냐면요. 야, 우리 이렇게 피해보고 특히 외국 공사도 습격당하고 있으니까 너네 어떻게 해야 돼? 우리에 있는 이 외교관들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 군이 어디를 주둔해야 되냐면 이 베이징에 머물러야 되겠어.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주둔한다고 그러죠? 주둔해야 되겠어라는 이 외국군의 베이징 주둔이 허용되었었던 게 바로 이 신축 조약입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제는 외국 군대가요, 베이징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어요. 왜요? 그 앞에 내용들 막 교회 공격받고 공사 공격받고 하니까 이들의 보호를 명목으로 요걸 요구해주게 되었었는데요. 결국에는 당시 청나라에선 이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의화단 운동입니다. 지금 여기 배웠습니다. 됐죠? 정리됐죠? 요 의화단 운동 신축 조약까지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 동맹에는 아마 요 삼민주의는요, 여러분 조금 이따가 제가 신해 혁명 할 때 다시 나올 거고요. 광서신정 먼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광서신정 먼저 들어올게요. 자, 이들이 그래서 광서신정이란 걸 익히게 되는데요. 자, 광서신정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당시 이 청나라 관리들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야, 그러면 우리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지?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니야? 진짜 우리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히려 보수파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광서신정은요, 기본적으로 이 보수 세력들이요,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진짜 예전에 그거 말리지 말걸, 괜히 반대했어 라고 하는 이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요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수 세력이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저기요, 우리 아무래도 좀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움직임이 오히려 보수 세력 내에서 이들도 죽겠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 보수 세력에서 일어나게 되었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들이 나름의 여러 개혁을 하게 됩니다. 개혁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개혁인데요. 대표적인 게 군제를 바꿉니다. 군제를 개편해서요. 요때 만들었었던 군대, 요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조금 뒤에 신해 혁명 할 때 요게 나올 거거든요. 이때 개편해서 만들었던 게 뭐냐면 신군이라는 군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신군 만들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과거제 폐지합니다. 과거제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입헌체제, 이제 헌법 만들어서 입헌체제 추진했었다라는 거. 요거 이제 봐주시면 좋겠죠. 자,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가 있겠죠. 결과가 있습니다. 자, 가장 큰 결과 중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배상금, 이것만 있었습니까? 그 전부터 쌓여 있었던 여러 이 청나라가 외국군들에게, 외국 나라에게 그 배상을 해야 되는 이 배상금의 액수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상금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배상금 지불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금에 대한 부담은요, 조세에 대한 부담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이들이 묘책을 내놨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요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노란색을 쓸 때 왜 중요하냐면 이거 자체가 뭐의 하나의 내용이기도 하다. 예, 맞습니다. 신해 혁명의 하나의 배경이기도 하니까 그런 거예요. 뭐가 있었었냐면 이 민영철도를요, 민영철도를 뭐화 시키려고 하냐면 나라 걸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국유화를 시도합니다. 선생님 민영철도 철도 국유화 이런 것들 국유화 이거 국가가 만들어서 힘 가져가지고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지 않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요거를 하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이 민영철도 이 국유화의 목적은 뭐냐면 외국에게
철도 부설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철도 부설권을 담보로 해서 이 돈을 빌려 오려고 하는 차관을 도입 시도한다.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 온다고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차관이라고 그랬죠. 차관을 도입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정리하자면 민영철도를 국유화를 시도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광서신정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근데 이것에 대한 진정한 목적은 뭐였냐면 외국에 철도 부설권을 넘겨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담보로 해서 야 너네 철도 부설권 줄 테니까 우리 좀 돈 좀 빌려줘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으로 해갖고 이 당시에 어려운 재정적인 걸 극복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요 당시에 이 중국 사람들에게 그 청나라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반감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배경 자체가 뭘로 이어지게 되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는 신해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해혁명 기억하십시오. 신해혁명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나옵니다. 신해혁명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범위면 그냥 무조건 나오신다고 보면 돼요. 자, 배경은 뭘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요거예요. 민영철도를 국유화하는 거. 당시에 청정부에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민영철도를요. 뭐 하려고 합니까? 국유화 하려고 했습니다. 국유화 시도 얘기를 들리자 당시에 그 감정이 가뜩이나 좋지 않았었던 중국 사람들은요. 뭐야 저 정도도 능력 없었어? 우리 걸 팔아갖고 결국에는 돈 빌려갖고 그거 한다고 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반발이 등장하게 되었었고요. 이 신해혁명을 주도했었던 세력은요. 제가 여러분 이걸 괜히 쓴 게 아니겠죠? 누구겠습니까? 네, 당시 그 순원을 중심으로 하는요. 중국 동맹회. 중국 동맹회가 그 중심에 있었고요. 이들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일단은 그 외국에 가서 외국물 좀 먹은 유학생들. 맞아. 이거 이대로는 안 돼. 우리 변화해야 돼. 라고 나오는. 또 뿐만 아니라 당시에 중국의 지식인들이 함께 되면서 이 신해혁명에 대해서 이제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들이 발표했었던 강령이 있었습니다. 강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때 나오는 게 바로 요거예요. 이게 뭡니까? 민주주의 맞습니다. 세계의 민주주의. 이걸 무슨 주의라고 합니까? 삼민주의라고 합니다. 기억하십니다. 삼민, 뜨리민주의. 무슨 주의요? 뜨리민주의. 세계 민 들어가면 되겠죠. 자, 삼민주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민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일단은 민족입니다. 민족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 민권. 그 다음에 국민의 생활. 요거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민생. 민족, 민권, 민생의 이 세 가지 민을 주장하게 되면서 나왔던 게 삼민주의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민족이란 건 뭐냐면요. 일단은 만주족의 왕조 타도입니다. 그러니까 청조 타도입니다. 야, 이제 청나라 만주족 너네 이제 좀 나와. 우리 이제 다시 한족나라 세우면서 중국 본연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가져갈래 라고 했었던 그런 운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권이라는 건 그 권리 아니겠습니까? 권리 중에서도 여기에서 이제 그 권리는요 정치적 권리를 얘기합니다.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서 무엇까지 주장하게 될까요? 이들은 자 우리는 이제 공화정 갈 거야 라는 이 공화정을 주장하게 되고요. 자, 민생이라는 건 생활이니까 일단 경제적 권리겠죠? 경제적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그들이 주장했었던 게 뭘까요? 국민의 생활 안정. 우리 너무 힘들어 라면서 생활 안정을 추구했었던 게 바로 이렇게 있는 신해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신해혁명의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그 여러 사람들이 막 그 얘기를 듣게 되면서 가장 먼저 이제 이 봉기를 시작했던 지역은요 수촨 지역이에요. 수촨 지역 내륙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대시죠. 대표적인 대죠. 예, 수촨 지역에서 봉기하게 됩니다. 수촨 봉기가 이어지게 되었었고요. 특히 수촨 봉기가 이어지게 되면서 나오는 게 그 다음 게 중요해요. 무슨 봉기가 있었냐면 우창 봉기가 있었습니다. 우창 지역에서 봉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우창 지역에 있었던 봉기가 누구랑 관련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군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 신군이 이제는 군대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주었었다라는 거. 자, 그렇게 되면서 이게 어디까지 확산됐습니까? 맞습니다. 전국으로요.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자, 결과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드디어 청조가 무너지게 되었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중화민국이 그 다음에 여기 나오게 되는 중화민국이 수립되게 됐다. 중화민국이 수립되게 되었습니다. 1912년의 일입니다. 중화민국입니다. 이제는요 청조가 타도되었었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청조 타도하면서 중화민국을 수립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청조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뭐야 나 황제에서 쫓아내려고 한다고? 안 되겠어. 야 위안스카이 너 군대 많지? 일로 와봐. 우리 청나라 도와서 얘네 가서 좀 때려줘.라고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 가기 전에 이 중화민국이 갖는 역사적 의미 뭐겠습니까? 최초의 민주공화국이다. 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게 아직 세력이 남아있던 청나라는요, 결국엔 이들을 진압해야지 자신들이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안스카이 도와줘라고 해서요, 이 청나라는 진압을 위해 누구를 보내냐면 위안스카이를 보내요. 위안스카이를 이제 등용해가지고요, 위안스카이 나 좀 도와줘라고 해서 보내는데 요때 이 보낼 때 여러분 이 중화민국을 수립할 때 당시에 임시 대통령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저 삼민주의를 주장했었던 누구겠습니까? 순원이겠죠. 그런데 순원이요 이때 아주 큰 타협을 하게 됩니다. 위안스카이 일로 와봐. 너의 이 정치적 욕심은 내가 잘 알고 있지. 나 예전 조선 가서도 이모군란 이후로 들어가가지고 조선에서도 하고 너 아주 권력욕이 많았었잖아. 내가 대총통 자리를 양보할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통령 자리를 양보할게. 대신 가서 청나라 다시 멸망시켜. 라고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요, 위안스카이는요, 여기서 그 제안을요,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위안스카이랑 순원이랑 몇 가지 약속한 게 있었겠죠? 지금의 이 공화제 정부는 유지할 것, 뭐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약속하고요. 위안스카이는 콜! 이래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서요, 청나라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청나라가 이제 사라지게 되었었고요. 이 위안스카이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가 대총통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었는데요. 문제는 이 취임하고 나서요. 그 다음 행보입니다. 누구를 탄압했을까요? 순원으로 대표되는 혁명파를요. 탄압합니다. 일로 와. 나 황제 될 거야. 나는 원래 내 욕구는 지금의 뭐 대통령, 총통 이런 걸로 안 돼. 난 다시 황제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혁명파를 탄압하게 되고요.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위안스카이 그렇게 좀 삶을 오래 못 사니까 결국에는 위안스카이가요 얼마 안 가서 1916년에요 사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면 이 위안스카이 밑에 있었던 군사력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각지에 퍼져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갑작스러운 이 위안스카이 사망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에 중국이요, 우리나라 신라 말 호족들 각 지방마다 군사력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난립하게 됩니다.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군벌의 난립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군벌의 난립하게 되면서 중국의 이 현대사는 점점만 꼬여가게 되었었다는 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신의 혁명 갑니다. 하나씩 다시 정리해 볼게요. 신의 혁명은 일단은 왜 일어나게 되었었다? 당시에 청정부가 이게 이제 당연히 청정부겠죠. 청정부가 민영철도를 국유화 시도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이제 반감이 있었었죠. 물론 그 전부터 세금을 많이 걷고 여러 개혁들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뭐 그런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중국 동맹회가 중심이 되어서 유학생과 지식인들이 참여하면서 그들의 강령은 삼민주의가 되었었다는 것. 특히 이 중에서도 뭐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맞습니다. 공화정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수천봉기가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거 신군이 중심이 되어서 우창봉기가 일어나게 되면서 전국으로 확대 실시됐습니다.
자, 봉기가 확대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 결과는요, 중화민국이 수립되면서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임시 대통령으로 순원이 자리를 잡았었는데요. 그때 이제 청나라가 위안스카이를 보내게 되면서 그들이 대타협이 있게 되었었죠. 이게 위안스카이가 다시 청을 멸하게 되면서 이제 청조는 사라지게 되었었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재통통 추입했었는데 혁명파를 탄압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위안스카이 사망으로 그 이후 군벌이 난립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거, 요 흐름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또 하나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 다른 운동이고 뭐 정치 운동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화적인 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주장했었던 게 있어요. 우리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신문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을 뭐라고 한다고요? 신문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신문화 운동입니다. 자, 신문화 운동의 배경은요. 이 신해혁명 초기, 그러니까 중화민국 초기라고 할 수 있겠죠? 중화민국 초기에 사실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었거든요. 뭐 갑작스럽게 뭐 군벌이 난립하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초반에 막 여기서 혁명파 탄압하고 막 어마어마한 좀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보니까 서양의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거 사상을 받아들여야지 사실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서 당시 약간 사회주의적 성향이 있었던 천두슈라든가 후스 등이 주도하게 되면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이 신문화 운동하면 늘 나오는 하나의 잡지가 있어요. 이 잡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신청년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자, 이 잡지를 소개하게 되면서 당시에 무엇을 이제 타파하게 되냐면요. 전통적인 유교 전통 문화. 이 유교 전통 문화가 있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어라고 하면서 유교 전통 문화를 상당히 비판하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그들이 주장했었던 사상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단 그들이 주장했었던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민주주의 가자. 서양이 왜 저렇게 앞서 있을까? 일단 정치 체제가 앞서 있어서야 그 핵심에는 민주주의가 있는 거 아니겠어? 라는 민주주의. 그 다음에 서양의 과학. 과학. 이거 우리 수용하자. 과학정신, 그런 과학 기술들 이거 우리 받아들이자 라고 하면서요. 그 다음에 너네 너무나 그 문어체, 글로 이렇게 쓰는 것들 이거 너무나 경직돼 있어. 그러지 말고 우리 구어체 형태로 이렇게 좀 글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하게 되면서 구어체 운동을 벌이는데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백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백화 운동이라고 한다는 거, 요거를 뭐라고 합니까? 어체, 구어체를 사용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듯이 얘기하자라는 것들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신문화 운동은요, 이게 1910년대 중반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여기 위에는 1915년이라고 했냐면 이 신청년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15년이에요. 그래서 근데 요쯤부터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지 연도를 하시고 딱 받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학생들의 의식이요, 성장하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됐습니다. 맞아. 맞아.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뭐 다른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서양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의 생각을 깨칠 때 결국에는 중국의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어? 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뭐가 있겠습니까? 요 오사운동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오사운동이 있습니다. 오사운동 들어갑니다. 오사운동 같은 경우는 연도를 딱 박을 수가 있죠. 1919년입니다. 19년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919년 오사운동에 대한 이 배경이 중요한데요. 오사운동은요. 사실 우리 한국사 배우면서 3.1운동이 오사운동에 영향을 줬다. 우리는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도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중국 관련된 서적을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여기 관련된 교수님이 계셔서 제가 많이 여쭤봤는데 사실 중국인들은 요 오사운동에 한 해 나오는 논문이요 수백 편이 넘는데요. 근데 사실 3.1운동은 거의 언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래서 참 이 3.1운동에 제가 그 파트 볼 때마다 이게 참 이거 역시 우리 좀 약간 자민족 중심적으로 약간 쓰여져 있는 느낌이 있구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자, 이 오사운동의 배경 중에는 요 그 1차 세계대전을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1차 세계대전 가운데 결국에는 누구랑 싸운 거죠? 1차 세계대전이? 독일과 영국, 프랑스가 이제 붙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서양사 들어가면 제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중요한 건 그렇게 되는데 당시에 영국은요 어디랑 친구였습니까? 어디랑 동맹 관계였습니까? 일본하고 동맹 관계였습니다. 근데 딱 터지니까 1차 세계 터지니까요. 이 일본이요 조금 지나서 1차 세계 터졌네. 좋아. 나의 친구 영국이 싸우고 있어. 그러면 나도 독일 너네 때릴 거야. 라고 하는데 독일까지는 너무 멀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중국 지역에 있는 산동반도 일대가 그러니까 그냥 뭐 어르신들은 청도라고 하는데요. 교과서 용어는 칭다오입니다. 이 칭다오 지역이 다 이 독일 그 지역 세력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요? 칭다오 지역을 들어갑니다. 선전포고를 하고 칭다오로 가요.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너무나 쉽게 장악했거든요. 또 뭐 당시 독일도 전쟁용이니까 정신이 없었겠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쭉 치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베이징까지 거의 이제 막 그 위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당시 일본이 요구를 해요. 야, 너네 이러이러한 조건 이거 들어주면 우리 더 이상 뭐 북진 안 하고 이렇게 할게 라는 조건을 내세우는데요. 그거를 당시에 정부에서 받습니다. 특히 이제 군벌과 이제 결탁한 그 세력을 받게 되면서 전쟁이 끝났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중국도 승전국의 마지막에 이렇게 딱 이게 들어갔었거든요. 거의 이제 뭐 전쟁 자체에서 한 건 없지만 그래서 그들은요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에 파리 지역에서 강화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1차 세계대전 전후 그 정리 사업 아니겠습니까? 거기서요 중국도 요구를 합니다. 저기 전쟁 중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저 지금 그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땅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뭐 이권 많이 뺏어가거든요. 이거 다시 무효로 해주세요라고 했는데요. 당시 이 승전국들이요 일본의 손을 들어줘요. 그러면 그거 그냥 일본 거야라고 이렇게 들어주게 되면서 당시 그 소식이 중국 내에 전해지게 되면서 이들이 흥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났던 게 뭐예요? 오사운동이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오사운동의 배경은 뭐냐면요. 일본의 21개조 요구가 있었고요. 그것을 당시에 정부 및 군벌에서 수용해줬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다시요. 여기 이제 군벌 여기서 군벌 및 당시에 그 힘을 갖고 있었던 세력들이 수용해줬습니다. 자, 수용해주다 보니까요. 요 배경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다시 청나라가 다시 요구를 하거든요. 중국이 다시 요구를 하거든요. 이거 잘못됐어요. 어떻게 우리 땅인데 저거 일본에 권리를 요구합니까? 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어떻게 됩니까? 이 파리 강화에서 일본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래, 뭐 그렇게 했으면 뭐 다 그냥 일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요.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중국 내에서도 다시 의식이 성장하는 느낌이 있었죠. 뭐 있었습니까? 바로 그 앞에 신문화 운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2달 앞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운동 뭐 있습니까? 3.1 운동도 있었습니다. 뭐 3.1 운동에 영향을 줬다고 우리 교과서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국사 교과서에 아주 깊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주도를 누가 했을까요? 당시에 주도는요. 이 베이징 대학생들, 특히 대학생들 중에서도 이 베이징 대학생들이요 중심이 되었었고요.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었었고요. 뿐만 아니라 시민 플러스 노동자들까지 이건 좀 문제 있다.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일본에 저렇게 넘겨주냐라고 나오게 되었었고요. 그들의 주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사운동에 나왔었던 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본의 그 말도 안 되는 21개조 요구를 철폐해라. 일본의 21개조 요구 철폐해라. 그 다음에 이 제국주의 문제가 있다. 반제국주의. 그 다음에 이 오사운동 궁극적으로 수용한 거 누구야? 군벌들이잖아. 군벌도 없애야 되겠어. 군벌 타도. 등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게 쭉 이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터졌었던 게 이 24년도에 일어났었던 국민혁명이에요.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국민혁명입니다. 국민혁명입니다. 자, 국민혁명의 그 주된 내용이 뭐냐? 이런 것이죠. 일단은
당시에는 누구 세력과 누구 세력이 있었냐면 이 그 중국 내에 그 세력이 있었던 게 국민당이 있었고요. 순원이 만든 국민당이 있었고요. 국민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엔 이 천두슈 등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었던 중국 공산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정치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누어져서 이렇게 있는데, 야, 너네 이렇게 나누어지지 말고 어차피 지금 우리 반제국주의 세력이랑 싸워야 되는데 너네 이렇게 나오지 말고 우리 합치자.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을 하자라고 되면서 이들이 합치게 되면서 등장했던 게 뭡니까? 맞습니다. 1차 국공 합작을 하게 됩니다. 1차 국공 합작을 이들이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1차 국공 합작이 되겠고요. 결국엔 이들의 주장은 어떤 주장들을 펼쳤을까요? 이들의 주장은요. 일단은 군벌타도. 군벌타도. 특별히 이때 이 군벌 중에서는 누구 세력도 있었냐면 일본이랑 막 손 잡고 오히려 중국인들을 막 탄압하는 이런 군벌들도 있었거든요. 자신에게만 이득이 된다면 막 그런 군벌들이 있으니까 이런 군벌들이 문제가 돼? 이거 뭐냐 말이 돼? 문제 있지? 그러면서 이제 막 군벌 타도 등등도 이제 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제국주의 운동을 펼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상황이 복잡해져요. 사실 순원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너무 넓은 사람 아닙니까? 이 중국 이 독립운동의 거의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잖아.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1925년에요. 누가 사망하게 되냐면 순원이요.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 순원 대신에 등장했었던 인물이 장제스예요. 장제스가 봤는데 장제스는요 이 순원보다는 상당히 좀 이렇게 좀 행동하고요 자신의 이 이득 왜 그러냐면 이 공산당이 결국엔 세력을 키우면 자신들이 위협을 느낄 거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그는요 1926년이 되면서 군벌을 타도를 위해서 북벌을 시작합니다. 이 북벌이란 건 뭐냐면 군벌 세력을 이제는 진압해가는 과정을 북벌을 단행한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는 이제 누구까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공산당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27년도에 누구랑도 이제 토벌을 시작하냐면 공산당도 토벌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도요. 토벌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1차 국공합작은 27년도에 깨지겠죠. 야, 왜 날 때려? 우리 군벌 같이 하기로 했잖아. 아니야, 난 너도 더 싫어. 이러면서 이제 막 덤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차 국공합작은 결렬이 되었었고요.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어쨌든 군벌 세력은 이때 다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1928년도에 군벌 세력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국민혁명이 북벌을 완성하게 되면서 이때 28년도에 뭐가 완성되었다? 국민혁명이 완성되었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제가 저기다 조금 더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와서 좀 필기가 밀렸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강의 노트는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오늘 배웠던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제 흐름별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 스타일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을 좀 타시면 상당히 쉬워져요. 보세요. 그 앞에 태평천국 운동이 있었고요. 자, 양무 운동이 있었고 변법장어 운동이 있었지만 결국에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열강들이 기본적으로 뭐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보단 뺏기는 게 싫은 거예요. 배회 감정이 상당히 극에 달해 있었고요. 이권 침탈이 달해 있다 보니까 교회라든가 외국 상품 불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했던 운동 의화단 운동이고요. 그들의 구호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뭐라고요? 부청멸양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산동반도를 시작해서 베이징까지 이제 진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축조약에 의해서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을 허용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까지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세력이 나름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이 개혁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었죠. 결국에는 민영철도 국유화 시도가 신해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었었고요. 신해혁명의 뭐 삼민주의라든가 이런 여러 움직임. 자, 그런데 이 순원이 힘을 잡고 나름의 이걸 했으면 좋겠지만 군사적 실권을 갖고 있었던 위안스카이가 대총통에 취임하게 되면서 다른 모습도 있었고요. 근데 갑작스러운 위안스카이 사망으로 어떻게 됩니까? 군벌들이 전국 각지에 난립하게 되는 우리나라 신라 말 생각하시면 돼요. 신라 하대.
각 지역마다 막 호족들이 등장했었던 군사력 실권을 갖고 있었던 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었고요. 자, 신문화 운동이 있었고 오사 운동이 있었습니다. 오사 운동 일어나게 되면서 아니 군벌들 문제 있다. 각 지역마다 아니 우리 중국이 문제인데 지금 중국이 문제인데 우리 일제랑 혹은 제국주의 세력랑 손잡고 우리를 중국 사람들 하는 너네 너무 문제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혁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민혁명에선 당시에 주된 세력이었었던 국민당과 공산당이 심을 잡아서 1차 국공합작을 벌이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순원의 사망으로 장제스가 그 권력을 이어받으면서 이제 공산당과도 결별하게 되었었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혁명이 1928년도 가면서 완성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것들. 전체적인 흐름 잡으셨죠? 예, 그거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내용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지금 중국인데요. 각 나라마다 일본이 이제 우리의 영향력 이제 해가고 있었죠. 뭐 독일 여기가 산동반도거든요. 여러분, 요 반도가 랴오동 반도고요. 요 반도가 산동반도입니다. 예, 랴오동, 산동. 이 랴오동 반도를 다른 말로 요동 반도라고도 하죠. 예, 봐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산동 반도에 뭘 잡고 있습니까? 독일이 세력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있었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의화단 운동도 어디서 일어났다고 했었죠? 제가 강의 중에 산동반도에 이제 거점 잡았어요. 어디까지 진입했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베이징까지 진입한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그 베이징에서 결국에는 연합군한테 이들이 이제 이 베이징이 이 점령당하게 되면서 더 어려움을 겪고도 있었고요. 자, 신해혁명에서 이제 봐줘야 되는 건 어디입니까? 수촨 봉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군이 있었던 봉기 뭐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우창 봉기 나오게 되면서 순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하게 되는 이 신해혁명이 완성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있었다라는 거. 중화민국이 수립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순원의 얼굴이 되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이게 신청 나오면 우리 여러분 뭐랑 관련 있죠? 신문화운동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나타난 민족운동의 배경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랍니다. 봤더니요. 자, 언론의 자유는 시민의 권리다. 정부는 매국노를 처단하라 라고 나오고 있고요. 매국노는 이때 누구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군벌 세력. 그다음에 21개조 요구 처리하라. 찡따오를 돌려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운동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사 운동입니다. 오사 운동 찾아볼게요. 오사 운동 언제 있었죠? 여러분 1919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졌다. 1차 국공합작 언제입니까? 1924년에 시작했었죠. 그러니까 정답 아니죠. 니은입니다.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침략하였었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만주 침략은 1931년에 만주 사변이 있었고요. 32년에 만주국이 수립됐습니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3번입니다. 천두슈는 유교를 비판하고 청년의 각성을 촉구했었다. 결국에는 이 운동이 무슨 운동입니까? 신문화 운동이죠. 신문화 운동은 오사 운동의 배경입니까? 그렇죠. 디귿은 맞고요. 리을은요. 파리 강화 회의에서 산둥에 대한 권리를 일본에게 양도하기도 하였었다. 결국에는 이게 결정 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당시에 중국의 지식인들이 이제 흥분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 정답 몇 번인가요? 네, 5번. 이렇게 이제 찾아가시면 되고요. 자,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자,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기억입니다. 신해년에는 마침내 군주 정치를 무너뜨리게 이르렀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신해혁명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철도 국유화 조치에 반대한 운동이 일어났다. 이게 신해혁명 아니겠습니까? 1번은 맞는 거고요. 니은입니다. 자, 위안스카이가 죽은 뒤에도 나왔습니다. 자, 청해 황제를 퇴위시키고 중화민국의 대총통이 되었다. 이거 위안스카이에 대한 설명 맞죠? 자, 3번입니다. 디귿. 국내의 군벌이 있습니다. 자, 베이징 군벌 정부는요 오사운동의 타도의 대상이었다. 왜요? 이때 이 베이징 정부에서 받아들인 게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21개조 요구를 수용했던 게 바로 이 베이징 군벌 정부 내지는 베이징 정부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이것도 디귿도 맞는 내용입니다. 리을입니다. 자, 국민당 나왔는데요. 군벌과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1차 국공합작을 맺었다라고 나옵니다. 국민당이 대항하기 위해서 누구랑 공산당이랑 힘을 합친 거 맞습니까? 1924년도에 1차 국공합작 했잖아요. 물론 27년도에 결렬되긴 했었지만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미음입니다. 인민공사를 조직하고 사회주의 개혁 경제를 확립하려고 하였었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 중국이 이 공산주의 혁명을 완성한 게
1949년 10월이거든요. 그 이후에 50년대에 나왔었던 게 정확히는 58년도에 나왔던 게 인민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강의에 대해서 요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오늘 강의도 다 끝났네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더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중국사 마지막 시간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서양사로 가니까요. 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